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터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저번처럼 이제 오늘 그 약속드린 대로 그 요약을 해놔서 제가 이제 강의 순서대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프린트로 이제 보시면서 천천히 가는데, 일단은 그 문제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집 다 갖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들어갈게요.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일단은 페이지로는 이제 12페이지로 이제 피시면 1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집으로 갑니다. 가시면 총론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총론은 3문제에서 한 4문제까지인데 한 3문제가 유력합니다. 유력해서 일단 여기 12페이지는 출제 빈도가 낮고요. 여기는 이제 간단히 볼 거고 넘겨보세요. 17페이지로 가시면 7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따라해보세요. 부동산의 개념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터 나눠드린 쪽이 이제 거의 유력해요. 그죠?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유력해요. 여기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토지의 용어입니다. 토지 용어. 그래서 넘기시면은 페이지를 가셔서, 가시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이제 나와 있냐면, 29페이지서부터 가시면, 29페이지 가시면은, 29페이지에 25번 나와 있죠. 자, 따라서 토지의 용어. 찾으셨습니까? 토지 용어가 이제 가장 유력하다가 이제 보는데, 우리가 주택이, 다중주택이 6월 17일 날 332, 665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주택 자체가 나오는데, 토지의 용어가 또 우리가 가장 또 유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보통은 랜덤으로 나오지 않으면 1번, 2번, 3번은 나와요.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이 토지의 특성입니다. 넘겨보시면은 쭉 가보세요. 가시면 페이지 40페이지로 가시면 따라합니다. 부동산의 특성, 특히 토지의 특성이 시험에 나오죠, 그죠? 여기는 100%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의 특성. 그래서 딱 3문제가 배정이 돼요. 여기가 이제 거의 문제가 별표가 3개 칠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프린트를 해서 그 요약을 만들었고요. 이쪽 위주로 이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총론 파트는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라든지 여기는 이렇게 출제가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쪽은 그냥 문제를 풀면서 가는데, 일단은 페이지로는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문제집 12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별로 출제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 12페이지로 이제 가시면서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가볼게요. 우리가 1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1번에다 별표 치시면 틀린 걸 찾는데, 자, 1번. 자, 우리 부동산학은 자, 단순 순수과학이요, 종합 운영과학이요. 1번에 정확하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부동산학의 따로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뭐하고 뭐가 있죠? 활동과 현상.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의 종합 시기, 법경기가 복합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돼서 학문적 성격을 지니는데, 자, 요약집도 다 갖고 오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인 작업만 들어가고 바로 제가 이제 오늘 프린트 해드리는 데 가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 넘기시면은 우리 교재의 뒤쪽 파트에 나옵니다. 뒤쪽 파트에 가시게 되면은 자, 가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페이지 2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9페이지. 그래서 딱 한 번 나오고, 그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떠요. 29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지키는 일반 원칙은 자, 따보세요. 능률성,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기 때문에 능률성의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안정성하고 서로 상충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돼요? 부동산 활동을 그냥이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자치기 하단에 보시면 소유 활동할 때는 내가
연산역에 근처에 샀으면은 어떻게 돼요? 연산역 근처 상업용이니까 여기다가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자, 따라서 체유효이용. 그다음에 거래 활동할 때는 또 거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능률화 시킨다는 건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안정성이에요? 능률성이에요? 능률성이죠. 그러면 이거 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소유 활동의 체유 원칙을 지키는 거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 안정성에 들어간다, 능률성에 들어간다. 능률성. 체크하세요. 가볍게만 치세요. 가볍게만. 그 다음에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옳은 거는 다 보고 틀린 건 답만 볼게요. 자 일단은 1번에 옳은 걸 본다면 부동산 활동에는 주체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됐죠. 보통 주체가 있으면은 국가가 하면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중앙정부나 이제 지자체가 하면은 공적이죠, 그죠? 지자체가. 그래서 이걸 따보세요. 제1섹터. 그럼 사적이 하는 거는 개인이 하죠. 조합이나. 그래서 이건 따보세요. 2섹터. 그럼 여기서 틀린 거는 여기서 지금 제2섹터라는 건 개인이 사적이죠. 그럼 지자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간 부분에서 한정할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결정 지원 분야. 따라해보세요. 결정 분야.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시면은 부동산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는 결정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의 이념의 형평성의 원리는, 형평성을 따진다는 거는 공적 부분이죠. 그럼 사익과 연결을 갖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이념 중에 형평성의 원리는 사익과 연결되어 공익과 연결돼요. 공익과 연결되고, 5번, 부동산 학문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은 맞죠. 근데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맞아요? 2번. 그 다음에 3번은 틀린 것만 잡으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2번만 체크하세요. 아까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있었죠. 그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한 여러 가지 측면은 현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활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활동이라고 보셔야 되고 4번에 틀린 거는 1번은 단순 순수입니까? 종합 응용입니까? 요것만 좀 볼게요. 자,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여러 학문들을 응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어떤 토지나 이런 자체를 연구하는, 화산이 폭발한다는 자연현상을 연구해요. 부동산과 인간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고, 모든 것이 추상적, 가상적으로 나왔나요? 구체적 경험에서 나왔나요? 구체적 경험.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번이 틀렸다는 거는, 자, 가볼게요. 밑에 가시면은 종합 응용은 맞죠? 근데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죠. 4번에 지금 1번은 보고 계셔요? 그럼 자연이라고 하는 게 사회과학이 맞겠죠, 그죠? 경험과학.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보세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5번에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이념에 대한 옳지 않은 거, 4번을 보시게 되면요. 자, 따라서 공간, 환경. 자, 이건 이따가 보겠지만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에다가 오히려 별표 쳐보세요. 이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6번은 다 봐야 됩니다. 기출은 다 봐야 돼요. 자,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업. 자, 공중지표 지하를 합쳐서 3차원 공간은 맞죠. 근데 우리가 윤리라는 게 사회성, 공공성이 같은 재산인데 거래 당사자 윤리적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 당사자 윤리적 행동을 해야 돼요. 부동산 업체도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영속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토지가 오래가고 오래가다 보니까 일반 소비 상품 할 때는 단기적 배려다, 장기적 배려다. 장기적. 부동산 활동 주체는 인간은 맞는데 대문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요. 둘 다 다예요. 체계화된 이론으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을 강조합니까? 둘 다 강조합니까?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부중성이 맞아요? 부동성이 맞아요? 부동성. 근데 해설에 하나 더 들어갈 게 내가
지금 부산에서 저기 우리 어떻습니까? 마산에 있는 땅을 사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장활동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보러 가요. 물건을 보러 가요. 그럼 대인활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대물활동이라고 보셔야 돼요. 대물이죠. 대인을 대물로 또 고쳐주세요. 지금 해설이 안 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죠. 그러면 맞는 거는 몇 번하고 몇 번만 맞겠어요. 그럼 2번만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7번도 답만 보세요. 거의 희박합니다. 3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 상담이라는 게 컨설팅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컨설턴트가 자격증을 따서 컨설팅을 하면은 이건 2차예요, 3차예요. 3차가 되겠고, 8번이 틀린 건 4번을 보시면은 사회성, 공부성, 윤리성이 중시되는데 원리나 이론 같은 거는 어떨까? 이 과학성인데 과학성만 중요합니까? 실무도 중요합니까? 실무도 중요하죠. 이해하셨죠? 원리나 이론을 실무에서 응용하는 경우는 이제 기술성이다. 이게 중시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요약집에 지금 한국 부동산 하나 분류 체계가 없죠? 요약집이 있든가? 없죠. 없어서, 프린트를 보시면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이 프린트는 일찍 오셔서 한번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봤어요? 잘 돼 있던가요? 별로 이게 없죠. 그래서 이건 매 주마다 모아놓으셔야 됩니다. 모아놓으셔야 암기 노트예요. 밤새서 만들었거든요. 그죠? 반응도 없고, 자. 반응이, 괜찮아요, 교수님. 이렇게 되는데, 반응이 없어. 마음에 우러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테마으로 가보세요. 오로 가시면은, 얘가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보는데, 출제가 자주 되지는 않아요. 자주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간혹 가다가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업의 분류 체계가 지금 프린트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잡아드리겠는데, 자, 암기기법도 잡아드릴 거예요. 암기기도 잡아드리고, 이제 어떻게 또 출제가 됐고,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이제 보는데, 자, 들어볼게요. 자, 이걸 암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분류가 이 중분류와 대분류를 같이 봐요. 아마 제가 예전에 이제 요약이나 기본서를 좀 고쳐놨을 거예요. 부동산업인데, 따라서 소분류. 소분류는 지금 프린터에 임대업의 임 있죠. 동그라미 치시고, 공급업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에 서자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따라서 임공서. 임공서. 그 다음에 세분류는 임대업이 있고, 개발업이 있고, 공급업이 있죠. 따라서 임개공. 요거 세 가지는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임대 공급업이죠. 그러니까 얘가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작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업이 들어가요. 그럼 세세 분류는, 자, 임대업은, 자, 따라해봐요. 주, 비, 기. 그럼 주거용만 있어요? 비주거용도 있어요? 기타도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도, 따라서 주비기. 다 있는데, 관리는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빠져요? 빠지죠? 따라서 관리는 기타가 없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박해서 막 기타나 관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관리 기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개 자문은 이제 중개 대리업이라는 게 이제 새로 만들어졌고, 투자 자문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들어왔어요. 감정평가업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작년 문제를 볼게요. 11번 문제 갑니다. 한국 표준산업 분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칠판을 보시면, 자, 따라서 임개공. 얘는 서비스업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얘는 임대 공급업에 들어가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11번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와 있어요? 그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건 임계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강사들이 암기 기법이 세 분류로 암기라 그래요. 요거 세 분류로. 들어가지 않는 걸 이제 찾는데, 자, 보십시오. 어떻게 잡느냐. 제가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에 코로나가 이제 좀 잠식돼가지고, 야구장에 갔어요. 감자를 이렇게 먹는 관중들을 봤어요. 그래서 감자 먹는 관중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따라서 개공,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따라서 개공임. 자, 따라서 감자 간중 개공임. 자, 이건 따라서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 평가업. 따라서 자문업. 자문업. 자, 이거는 따라서 관리업. 관리업. 이건 따라서 중개업. 또 따라서 개발업. 따라서 공급업. 따라하세요. 공급업, 임대업. 임대업.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잡습니다. 자, 따라서 감자 간중 개공임. 감이 뭐였죠? 자가. 지금 뭐 하는지 알고 있어요? 따라서 관중. 관이 뭐예요? 중이 개공임이죠. 개가 공이 임대업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자 가서 볼게. 9번을 볼게. 자 간다. 지금 1번 갈게. 따라서 개공. 개공 있죠? 대답해봐요. 3번에 중개업 있었죠? 그 다음에 4번에 관리업 있었죠? 그 다음에 5번 임개공이죠? 근데 투자금융업이라는 거 없잖아. 2번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외우시면은 요거 없는 거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10번 가볼게요. 자, 관리업 분류 체계의 세부에 들어가지 않는 거. 아까 제가 기타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들어간다 그랬죠? 사업시설 유지관리 같은 건 없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주비기,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들어갔죠? 아파트가 주거용이고 사무용이 비주거용이거든요.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팁이야, 팁을 내보는데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따라서 건설업. 여기 건설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설업. 여기 건설업 있어, 없어? 없죠. 건설업이 나오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잡으시고 합니다.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으로 갈게요. 17페이지서부터가 이제 별표 3개 치시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게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제 프린트만 이제 보시면 돼. 자, 프린트를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자, 따라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따라봐요. 개념이 복합돼 있다. 그럼 법경기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법경기. 그래서 법경기가 들어가면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개념. 부동산학적 관점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4개고, 자, 여기가 4개고, 4개야. 그죠? 그래서 어떨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본을 5번이라고 한다면, 그럼 5개하고 4개라는 자체는,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예요? 뭐 느낌이 안 오시나요? 안 오면 말고. 이거 5개고 4개죠? 그러니까 얘랑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이 이제 환희에 대해서 건강 상태에서 기술하셔. 따라서 공자 환희 기술. 자, 부동산은, 자, 여기는 경제적인 그냥이야 시옷이 들어가. 시옷 들어가죠. 그죠? 그럼 자산 가치가 있죠. 자, 따라서 자기 자본. 자기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죠. 근데 토지는 생산재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할 때 생산재지만 사용할 수도 있죠. 상품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데, 건설회사가 요 주택을 상품으로 판매하면 그냥이야 돈을 줘. 따라서 자산, 자본, 이게 돈이죠. 그렇죠? 그럼 건설회사가 그냥이야 땅을 사야 돼. 사서 이걸 만들어서 소비한다는 게 다 경제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이다 다 시옷이 들어간다. 시옷 들어가요. 자본도 그냥 시옷 들어간다고 하세요. 자기 자본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시옷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건 법에 나와 있는데 협의는 넓게 봐요, 협의는 좁게 봐요. 여기까지가 민법에서 나와 있죠. 민법인데 강의는 좁게 본다, 넓게 본다. 그럼 협의에 민법만 포함됩니까? 중부동산의 개별법도 포함됩니까? 개별법. 그럼 시험지에 따라서 협의 강의 이런 거 나오면 따라서 중부동산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무슨 쪽 측면을 보셔야 돼요?
법률적 측면을 보셔야죠. 그런가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광의 다 들어가죠. 근데 준부동산은 민법이에요? 민법이 아니에요. 그럼 협의에 들어간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에만 들어간다? 광의만 들어간다 하셔야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요거는 그냥이야 복합 개념이 부동산이야. 그다음에 개념이 복합돼 있다. 그다음에 법경기. 아까 공간 환경이라는 건 기술적인 측면이었거든요. 공간 환경은 눈에 안 보여? 보여. 유형이죠. 근데 법과 경제는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무형이에요? 무형. 자, 우리가 원래 토지와 건물은 별도 등기를 하죠. 따로따로 봐요. 근데 우리가 활동상에 같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것을 그다음에 복합 부동산. 그럼 토지와 건물이 그냥이야? 일체야? 요거 나오면 복합 개념이야? 이건 복합 부동산이야? 활동상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거래에 기초하면서 하나의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올해 얘랑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거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법경기, 그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일체. 그럼 요거 못 찍으셔야 돼요. 복합 부동산 찍으셔야죠. 잘 찍으세요. 그러면은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됐으니까 그냥이 돼. 요거 일괄 평가할 수 있어. 일괄 평가하죠. 그렇죠. 근데 주상 복합 건물이라는 얘기 들어봤나? 자, 그럼 한 건물에 맨 밑에는 상가가 있지만은 위에는 주거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이야 구분 평가야. 구분 평가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거는 답만 볼게요. 자, 17페이지로 가시면은 1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나왔다. 1번 복합 개념 나왔어요. 그럼 칠판 법과 경제는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유형이요? 무형이요? 내가 찍은 거 나왔네. 1번 정답이죠? 자,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2번 같은 건 다 풀어드립니다. 2번은 우리가 옳은 거는 다 풀어드리고 틀린 건 다만 봅니다. 자, 옳은 거 합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 옳은 거 1번. 자,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협의가 민법까지였죠. 그 다음에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인정되는 광의 부동산이잖아요. 이건 물리적 측면입니까? 이건 법률적입니까? 법률적 측면이죠. 이거 와요. 따라서 협의 강의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적 측면이다? 법률적 측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이거 벌써부터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요거는 일단 문제 자체가 요거 2번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요. 3번서부터 들어가고요. 3번.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여기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자, 3번부터 갈게요. 3번. 3번을 보시면은 3번에 틀린 거는 5번이 정답이죠. 3번 보고 계셔요? 정착물일 때 새로 해야 되니까. 3번에 가시면 틀린 게 5번. 토지는 생산재지만 소비재는 아니야? 소비재이기도 하죠. 기출은 다 보셔야 됩니다. 1번. 경제적은 CO 들어가죠. 그럼 자산 자본 다 들어갔지? 좁은 의미가 민법이죠. 토지 그 정착물이고 중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를 갖춰서 좁은 의미에 들어간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광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들어간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부동산이 아까 물리적이 기술적이죠. 요건 그냥요 유형이에요.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에다가 별표쳐 보세요. 이게 4번에 1번하고 5번을 바꿔낼 가능성이 올해 굉장히 높아요. 이게 확 좋은데. 자, 틀린 거는 일단 3번을 가봅시다. 자, 아까 제가 CO 들어가면 경제적이죠. 그러면 3번에 경제적인 게 두 개 있어요. 어떤 게 경제적일까요? 어떻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이 두 개에서 경제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간과 자연은 경제적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1번 따라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근데 우리가 5번에 가시면은 자, 요건 아까 제가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돼서 독립된 거지만 하나에 결합됐죠. 활동이니까 이건 복합 부동산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번하고 몇 번을 바꿔낼 가능성이 크다? 5번이에요. 찾았죠, 그죠? 잡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은 다 보셔야 돼요. 2번 민법상은 토지 그 정착물까지 맞죠?
네, 준부동사는 등기 등록 공시를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전화를 취급하는 것 특정인 동사를 말하고요. 자, 5번을 가겠습니다. 5번을 가면 내 야매가 먹히는데 가볼게.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 여러분들 물리적, 기술적을 찾는 게 빨라요? 경제적을 찾는 게 빨라요? 경제적은 CO 들어가는 것 찾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자본도 CO 들어가죠.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자산 4개 CO 들어갔어요? 그럼 나머지가 다 기술적, 물리적이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끊었다 한 건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제 프린트를 아까 여기까지 받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밑에 보시게 되면 따라해봐요. 정착물.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해드린 다음에 다음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볼게요. 이 정착물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에서는 아까 토지 및 그냥이야 그 정착물이야. 그는 그녀를 얘기해, 토지를 얘기해. 토지의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봅시다. 갑니다. 자, 우리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것은 민법에서 얘기를 해요. 민법. 자, 그래서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토지에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이 안 돼요. 안 돼서 어떻게 돼요? 그냥니까 계속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계속적으로 정착이 안 돼 있으면 정착물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저걸. 거래 시. 자, 요거는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지금 종속 정착물이라고 있죠. 그래서 일부라고 해서 토지의 일부가 되고, 요거 독립 정착물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그냥이야 별개예요. 별개이기 때문에 얘 다른 부동산에 4종 세트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자, 토지와 독립된 거의 대표적인 건 건물 들어가죠. 들어가나요?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 들어가죠. 미분리 가실 들어가는데 민법에서는 미분리 가실 같은 거는 등기를 할 수가 있나요? 등기는 안 되나요? 안 되죠. 명인 방법만 갖춰 있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 갖춘 수목도 가능하죠. 가능하고 등기된 임목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건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 자, 갑돌이가 건원에 의해서 을돌이한테 야, 내가 너 땅에다가 이거 사과나무를 심어도 농작물을 이거 재배할게 라는 것도 그냥이야 독립된 거를 보는 거죠. 근데 토지 일부가 되는 거는 자, 우리가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토지 일부인데 우리 공시법에 나와 있던 국어가 나왔다. 국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자, 국어는 어떻게 돼? 국어는 작은 수로부지니까 어떻게 돼? 작은 도랑이죠. 그럼 요거는 토지에 독립된 거예요? 종속된 거예요? 국어를 일단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는 것은 아직은 시험 안 나오는데 매도자, 매수자 간의 거래가 되는데 자,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한다. 다음에 매수자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제가 왜 동산에 3종 세트 있었죠? 자, 가식중의 수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거짓 같지 않으니까 그냥입니까? 임시로 심은 묘목입니까? 본식을 안 했죠. 가식중의 수목이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그냥이요. 이건 그냥 자연 과실이에요. 넘길 때 뽑으면 치사하죠. 그냥 넘겨버리니까 그냥이요. 정착물에 들어가요. 토지 일부가 종속 정착물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에 경작 수확물. 자, 이건 그냥요 수확을 해요. 다음에 뽑고 넘긴다. 분리시키죠. 그럼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고 동산으로 간주해요. 자,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로 들어가죠.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 이 세 가지가 기준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데 나훈아 씨 차가 가고 있어. 다음에 가수차가 지나간다. 가수차. 다음에 가수차. 차는 동산이죠. 연구 많이 한 거야. 무슨 차? 가수차. 뭐야 이거? 동산. 근데 가가 뭐야? 수가 뭐야? 차가? 이 세 가지를 이따 골라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골라내시고 이 정도 하면 완벽합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완벽하고
그럼 아까 내가 풀다가 스톱한 게 어디냐면 1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풀다가 스톱한 거는 18번. 18페이지에 2번이었죠. 넘겨보세요. 2번에 제가 2번에다가 1번 갖다가 스탑했죠. 그럼 이제 2번을 가보자고. 이제 맞출 수 있어. 협의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맞죠. 자, 아까 따보세요. 가수차. 차가 뭐야? 차가 뭐야? 차가 임차인이잖아. 임차인.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자, 차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임차인 정착물도 정착물에 포함됩니까? 안 된단 말이야. 가수차만 안 가면 뭐 할 거야, 이씨.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야. 그렇죠? 거래는 이제 우리가 학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상담 테이블 같은 걸 이제 임차할 때 넘어가고, 가사는 이제 우리가 임차하게 되면 블라인드 같은 거 걸잖아요, 그죠? 가사 정착물이 농업 땅 빌려갖고 농기구 창고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세 임차인 정착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럼 2번도 틀렸네. 3번 가보자. 아까 여러분들 중부동산 기억나시죠? 그냥이야 이거 개별법에 나와 있어. 그럼 공장재단, 강업재단, 요 중부동산은 광의부동산에 속한다는 건 어떻게 돼요? 광의니까 법률 쪽이 맞죠. 3번이 정답인가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아까 자 답세 가수차. 가가 뭐야? 가가. 나왔다. 가시된 수목 나왔지? 그러면 가시된 수목도 정착물로 봐? 동산이잖아, 동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4종 세트 건물이나 명의만물 갖춘 수목, 소유권 보존 등의 임목도 독립된 걸로 봤죠? 얘기해봐요.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편안하게 들었어요. 이 과실이라는 게 자연과실과 인문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나든지 단연생 식물, 산딸기 단에는 그냥 산에 나는 거야. 경작을 요해 요하지가 않아. 나는 거죠, 그죠? 나는 거니까 매수자한테 토지를 넘길 때 그냥 넘겨서 다음에 종속 정착물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건물서부터 임목까지는 독립 정착물이 맞죠. 근데 얘네들은 독립으로 봐야 돼요, 종속으로 봐야 돼요. 토지의 일부로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그럼 몇 번이 정답이야? 3번이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에 또 뭐가 있냐? 6번 나왔다 이제. 내가 얘기한 게 20페이지에 6번. 6번 찾으셨어? 6번에 아까 독립된 거에 4종 세트가 있었지. 그럼 건물 들어갔죠. 소유권 등의 임목 들어갔고 명인반복 구분 수복 권의 타인 토지의 재배동의 농작물인데 그거는 독립된 거야? 종속이잖아요, 종속. 그렇죠, 그죠? 잡으시고 그 다음 7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거. 자,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으로서 토지 정착물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협의만 들어가요? 광의도 들어가요? 광의 들어가죠. 그렇죠? 일로 와봐요. 협의는 답세 좁게 본다. 광의는 넓게 본다. 넓게 보면 요 안에 이거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광의에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은 다 풀어볼게요. 옳은 거. 1번.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거래이면서 아까 하나의 결합된 부동산 활동이 복합부동산 기억나시나? 자, 이건 아까 제가 무슨 평가한다 그랬어요? 일괄평가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좁은 의미가 협의죠. 그럼 협의가 토지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까지만 하니까 2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여러분들 공간에는 시옷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 그 공간은 경제적이 아니죠. 이건 기술적으로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되어 부동산한 물건으로서 부착 상태의 지속성과 관계없어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틀렸고요. 아까 자 따라보세요. 가수차. 차는 동산이다.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죠. 임대인은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봐요?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임대인만 정착물로 보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 이제 9번이 소유권에 대한 걸 냈는데, 이제 틀린 거를 이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는 법률 행위에서
토지 사용하고 수익 처분 권리가 있다는 건 맞죠? 민법에서는 어디까지만 얘기를 해요?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 이따 공감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민법 212조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입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입니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어 있는 범위까지만 얘기하죠. 그래서 상하에 미친다는 건 입체적으로 규정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메다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죠.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도시의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우리 부동산은 뭐로 해요? 등기로 하죠.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정착물도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게 없어요? 독립정착물이 있잖아요. 그죠? 정답은 몇 번이 정답? 5번. 자, 나왔다. 10번. 칠판. 일로 봐봐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했는데 정착물인지 불명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로 그냥 간주해버려요? 누구 거로 넘어가 버려요? 매수자 거로 넘어가는 거지. 맞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랑하는 건 다 있어요. 발음은 안 좋고. 자, 10번에 가시면은 5번 나와 있어요? 불분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정착물로 그냥 해요? 간주를 해요. 근데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이권 안에 넘어간 걸로 보는 거죠. 5번이 정답이죠. 근데 이건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시험 문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틀린 건 답만 볼게요. 11번 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서 틀린 거. 자, 아까 2번 법률적으로 두 개의 물건이 결합돼서 따라서 일체. 토지 건물 일체된 건 뭐야 이거? 그렇지. 복합개념 부동산이 아니죠.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에 울체하는 거 복합개념에서 2번. 자, 부동산은 물적 재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강의 또는 주부동산의 개념을 확대할 수 없다, 확대할 수도 있다. 아까 협의해서 강의를 확대를 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 13번은 다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오는 것은. 자,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들어볼게요. 여러분, 현장 자원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갯벌 같은 거는 사람이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자연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대체재가 수가 적고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현장 자원이에요. 2번, 경제적이 나오려면 COC 들어가야 되죠. 그럼 COC 안 들어가는 것만 골라보세요. 위치 환경.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아까 경작수확물이라는 게 있나? 그럼 경작수확물은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부가가치를 더한 계량물이 정착물인데 이게 아니죠. 동산을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간은 이따 배우지만 공중지표 지하 3차원 공간이 있어요. 그럼 개별 공간별 권익이 존재하죠. 그럼 하나의 물건의 복수액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부동산의 개념을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삼을 필요가 있다. 있기 때문에 강의를 만들게 된 거죠. 1번이 정답인가요? 자, 그 다음에 14번에 옳지 않은 거 4번 들어간다. 아까 가식중인 수목은 정착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가식중인 수목은 동산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넘길게요. 자, 15번까지만 이제 우리가 딱 배정이 됐는데 들어보도록 하죠. 자, 15번으로 가시면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이거는 이제 다 볼게요. 이건 좀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기출. 자, 그래서 웬만하면 틀린 건 답만 보는데 이렇게 아주 영양가가 있는 건 다 보도록 할게요. 15번 기출이라고 적었어요. 자, 그러면 15번에 1번에 뭐냐면 제거해야 되는 게 있죠. 거기 앞에 물리적이라고 적으세요. 물리적. 저기 옆에 있는 벽시계하고 이 형광등은 그냥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효용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게 손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러면 기능이나 효용에 손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저 벽시계 더 뛴다고 해서 내 강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손실이 없으면 이건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있는 형광등을 띄게 되면은 제 강의가 안 되죠. 이건 그냥입니까? 정착물로 봅니까? 정착물로 본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효용이 손실이 없죠. 그럼 없으면 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맞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없는이 중요하겠죠. 그런가요? 만약 있는! 그럼 돼, 안 돼요? 없는이 맞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아까 매년 경작을 요하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기억나세요? 자, 이건 그냥이야. 아까 종속 정착물로 들어갔죠? 그럼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간주되지 않는다, 간주된다. 기출이야,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가, 자, 우리가 주물이면, 자, 우리가 얘네들이 종물이죠. 그다음에 주물과 종물.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민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의 주물, 종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정착물은 사회적, 경제적 면에서 토지의 부착 때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야 돼? 이용되고 있어야 돼요. 되고 있어야 되고. 아까 거래, 가사, 농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차인 정착물이 중요하죠.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아까 가수차였죠.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고 동산으로 간주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싹 정리를 한번 할게요. 자, 프린트를 보시면서 갈게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따라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법경기 나오면 복합 부동산이야? 개념의 부동산이야?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된 거는 복합 부동산 찾으셔야 돼요. 맞죠? 복합 부동산은 그냥이요. 일괄평가였어요. 일괄평가였고, 경제적이 시옷 들어갔죠. 그럼 환경은 경제적이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합격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산은 기술적이야, 경제적이야, 자산은? 어떻게 알았지?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죠. 이건 투자론에서 나와요. 따라서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자산에 들어가고, 따라서 절양. 절양이라는 거 배우셨죠? 자산과 자본이 절양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 자산이 자본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시옷 들어간다는 게 훨씬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얘와 얘 바꿀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시옷 들어가는 건 못 찾고 경제, 공자 환희 기소 찾고 협의 강의 나오면 법률적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만 속해요? 광해도 속해요? 근데 중부동산은 협의에 속한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디에만 속한다 그래요? 광해만 속한다 그러셔야 돼요. 완벽해,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갈게. 토지 정착물과 부동산 정착물은 달라요. 그죠? 토지 정착물은 그냥입니까? 민법입니까? 민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4종 세트 있었죠? 4종 세트가 아니면 다 종속으로 봐야 돼요. 국어는 독립이다, 종속이다. 종속.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착물은, 자, 우리 형광등이나, 자, 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정착물은 뭐냐면, 이 픽처라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철근은 원래 건축 자재였죠. 근데 건물에 고정됐으면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이런 건축 수업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기출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라는 게 기억나시죠? 그럼 저 벽시계나 형광등 그냥이야 제거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저 벽시계는 손실이 있어, 없어? 얘는 손실이, 이건 있지? 있으면 정착물을 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야. 남자나 여자나 헤어지게 되면은, 헤어져 보셨어요? 네. 최근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한 건 처음이네. 그래서 헤어졌는데 자꾸 집에 가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냥 마음이 아파. 그럼 효용이 진짜 손실이 있으면 들러붙어야 되지. 근데 얘는 그냥이야 손실이 없어. 빨리빨리 지자고 하는 거죠. 괜히 했는 거지. 이거. 그럼 아까 효용이 없으면 동사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서는 임차인은 동산이고 임대인은 정착물이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같은 경우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불분명, 정착물로 간주돼서 누구 거로 간다? 매수자 거로 가는 게 아직은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여기 나올까봐 내가 적어놓은 거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인 정착물과 아까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남은 다년생 신문은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이건 토지의 일부가 되죠? 종삭 정착물을 따라가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수차, 가가 뭐야? 가가. 이건 그냥이야 임시로 심은 묘목이야. 그럼 이건 동산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다 기출됐던 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수, 무슨 수확물? 경작 수확물은 분리시켜서 동산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임차인 정착물은 왜 그래요? 임차인 정착물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수차가 동산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는 거죠. 파이팅!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좀만 쉬었다 갈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